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밤사이 괜찮으셨나요?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비 오는 거를 걱정하며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달라져 있네요. 저 역시도 이제 곧 주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일찍이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작성해 봤어요. 시나리오 경영인데 이런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저의 현실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제 법인 그 요양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저는 왠지 그 실버홈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한번 계획해 봤어요. 이게 이제 언제 실현이 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여기 몇 가지 적어 봤어요. 그 중에 이제 6가지 가장 큰 맥락으로 이제 노하우,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언제, 그리고 어디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이게 뭔가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가장 큰 맥락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운영 계획을 세워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서 각기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오늘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앞으로 제가 늘 미래학자가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공유화, 무료화 이게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은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해요. 그러기 전에 이제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자금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또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자금은 일단 제가 여러 가지로 저축을 하면 될까? 기부를 받으면 되나? 키다리 아저씨가 좀 나타나주면 안 될까? 책을 한번 써볼까? 야간 알바를 해서 월급 이외의 돈을, 저도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로또 복권을 한번 사볼까? 저는 딱 한 번 사봤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대출 아니면 동업자? 동업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해야 돼요.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중 제가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저는 어떤 키다리 아저씨? 즉 투자자가 저의 노하우나 저를 믿고 신뢰를 기반으로 투자자가 나타나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했고요. 그리고 기부, 저축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대출, 네,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할 것인지, 이제 이러한 것들은 안전한 자금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후원자,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목표는 100명 이상을 확보할 한 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펀드를 또 유치받을 수도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볼 거예요. 저는 처음에 차릴 때 이 주간보센터를 오픈할 때 한 어르신당 제가 말씀드렸죠. 40만원씩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와 22명이면 880만원이네. 금방 돈 벌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3년을 지나오면서 옛날이요? 아니요, 꿈이요? 꿈이었던가?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전 인정합니다. 저 이제 불만 안 갖습니다. 조금은 불만의 목소리가 중간중간에 제가 비춰졌다면 비춰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불만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고 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꿋꿋이 견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이 제가 61세 이전과 65세 이전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둘 중에 다 뭐 늦은 나이라고 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었고, 또
또 61세 이전에 이른 나이에 한다면 더더욱 좋겠고, 목표는 61세 이전으로 내년 이전. 너무 빠른가요? 그래서 일단은 법인 허가를 승인을 이제 또 받은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 예비 어르신 20명 정도 확보 시. 그래서 지속적인 입소자가 이제 모실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어르신들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 제가 구축된 그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이후에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방문 요양을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문 요양을 하게 되면은 지역을 아주 잘 알게 되고 또 어르신들의 현재 처한 상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별당 이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사전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 상대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이전 나이 한 50에서 55세만 되면은 요즘은 퇴직을 하잖아요. 원치 않든 원하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를 좀 고민해 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군포 주변이에요. 저는 송정주간보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에서 20분 거리 이내에,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와 이제 구심권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곳. 요양원은 사실 주간보센터처럼 근거리 입소자를 모시지 않잖아요. 조금 거리가 멀어도 또 뭐 보호자님들이 가끔 이렇게 바람 쐬러 올 수 있는 거리 나가거나 아니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복지관이나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또 뭐 돌봄 하는 그 기관들 있죠. 그 기관과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서 어떤 연계하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다 아시겠죠?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거. 사회에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저희 자매만 봐도 결국은 어떤 이런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래 살다가 가는 거.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조용한 곳, 아까 저기 제가 빠졌는데 조용한, 아니, 운영 계획에, 저희는 이제 모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모시는 걸로,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까지, 유품 정리까지 해드리고, 또 자산관리, 자산이 아니고 어떤 자금관리라고 해놔야 되나요? 이런 것까지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후견인 제도, 이것도 좀 잘 조화롭게 운영해 볼 생각이고요. 회계나 감사, 그런 것을 이제 기능을 강화해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유품 정리업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앞으로는 혼자의 마지막까지 가는 그 과정이 혼자인 경우가 참 많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50대인 이런 분들도. 그분들 정말 형제가 아니면 그 이외에 누가 또 해야 되니까 그 사회적으로 어떤 그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영 계획 중에는 또 건강관리, 이게 또 필수겠죠. 물론 기본적인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의 관리도 있지만, 물리치료사의 관리도 있지만, 이제 병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것도 뭐 자매결연이라던가 파트너십이라던가 해서 같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운동 기능이나 재활 기능을 강화해서, 재활은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저희 어르신들한테 접목해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잔존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과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 영양 관리라던가 전체적인 이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남은 그 여생을 같이 생활하다 갈 수 있는 그런 실버홈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떤 건물이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첫 번째로 조용한 건물이고 1층을 선호합니다. 전원적인 생활, 자연과 함께 결국은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은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라운딩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좀 어려워서 사각 건물을 최대한 사각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각 방에는 이제 제가 또 이게 좀 까다로운 기준이긴 한데 각 방에 화장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최대한 그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까요? 화장실은 사실 배변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또 거기에 대한 또 연구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쩌면 아이고 그렇게 해봐라 너 그게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방마다 있던 화장실에 대한 기억은 제가 지울 수가 없고 제가 늘 저도 요양원에도 근무해봤거든요. 어르신들이 충분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그런 거는 굉장히 제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평소 그런 과거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있고 그러면은 소방에 대한 안전함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목표를 200%로 해놓고 달려가는 것과 100%를 해놓고 달려가는 것은 결과에 대한 과정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송정주간보센터 그 자리가 굉장히 그 네덜란드의 드호구백 마을처럼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출발을 했지만 전세금을 빼서 시작된 작은 돈으로 시작된 거라 돈이 벌려지지 않는 또 이렇게 유지를 해봤지만 벌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으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물론 그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제가 이제 내년이 만 61세인데 이거는 내년은 정말 도저히 어려울 거지만 그러나 또 그거는 이렇게 꿈꾸는 자는 꿈꾸거나 계획하고 추진하는 자는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루기까지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정말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저의 현실. 그러나 이게 저에게는 더 이런 자료들이 자꾸 쌓임으로 인해서 저는 이걸 토대로 이제 책을 쓸 거라고 그랬죠. 프로그램 책도 쓰려고 노트북에 몇 가지 저장하다 보니까 참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네요. 이게 현실이 쉬지 못하는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도 있지만 제 머리나 저의 한계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다른 사람은 저를 보면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초보 운전자처럼. 네, 오늘 앞으로도 그러나 꿈을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저의 이런 생각과 계획들이 또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최소한 정원을 생각 안 했네요. 최소한 50명 이상은 되어야겠죠. 네, 앞으로 저의 꿈을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 피해 장마에 건강하고 또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또 센터가 되고 또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